안녕하세요. 먼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네이버 웹툰 안드로이드 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승범이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앱에서 보내는 로고가 벌써 1000개가 넘게 됐어요. 그 보내는 로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포인트들도 생겼는데 오늘 발표는 이런 고민 포인트들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낸 해결책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 3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새로운 로그를 추가할 때 겪은 고민입니다. 저희가 신규 로그를 보내야 될 때 보통은 API 서비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서비스의 파라미터로 넣을 것을 데이터 모델로 만든 다음에 이제 구현부에서 그 데이터 모델의 값을 채워 넣어서 보내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데요. 앱에서 기존에 2개의 로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로그 Z를 추가해 달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로그 X에 대해서 구현은 이제 베이스 URL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보통 저희가 만들 것이고 이 서비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필요한 값들을 넣어서 보내줄 겁니다. 로그 Y란 서비스도 게시란 방식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 헤더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헤더를 넣고 API 모델 정의 후 그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보내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그 서비스가 앞으로 10개, 20개 생길 때 이런 클라이언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의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매번 구성을 해나가야 될까가 좀 팀에서는 고민 포인트였고 이것 외에도 앞서 말한 게 이제 서비스 API 정의, 데이터 모델 정의면은 그 로그가 실패했을 때에 대한 처리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로그들을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아니면 앱이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그 로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로그를 구현할 때 있어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추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로직이 분산되면은 결국 관리 포인트가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공통적인 구조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고가 추가될 때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 포인트였고 결국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값들만 정의를 하면은 모든 로그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이디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 업로더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탄생을 했고 아래 보이는 것처럼 필수 필드들만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하면은 로그를 보낼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플로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로그 데이터를 로그 매니저로 전달하면은 이 어노테이션 파서라는 게 있어서 그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필드들의 값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로그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 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이 값들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데이터 클래스만 정의하는 것만으로 신규 로그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내는 로직이 한쪽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버그도 있었는데요. 배포 후 특정 파라미터의 값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URL이 빈값으로 온다든지 쿼리에 값이 없는 채로 로그가 발송됐다든지요.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 아까 어노테이션 파서 부분에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값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런타임 시점에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 런타임 시점에 하니까 결국은 누락되는 필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한 두 번째 고민이 또 시작이 되었고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팀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검증을 한다면 이 이슈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로그 업로더 두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버전은 컴파일 타임에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KSP를 사용합니다. 왼쪽처럼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구성된 것은 동일한데 왼쪽 위를 보시면 로그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붙이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이게 생성되는 과정은 이제 로그 데이터가 붙은 모든 클래스를 탐색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은 밸리데이터가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과정 중에서 실패한 게 있으면은 오른쪽처럼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는 로그 모델 정의만으로도 로그 추가가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생겼고 또 이렇게 정의된 로그들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 포인트가 일원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그 서비스를 저희 에즈이즈처럼 매번 구현하면서 좀 힘든 부서가 계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유실되는 로그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입니다. 저희가 보내는 로그가 많다 보니까 배포 후에 로그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유실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할 때 로그를 테스트하는 과정은 이런 화면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획서를 받죠. 그리고 기획서 기준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로그를 심고 찰스 같은 프록시를 통해서 클릭을 했을 때 로그가 잘 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QA에서 기획서를 가지고 저희와 비슷하게 로그를 확인하고 누락된 걸 올려주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는 형태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이번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 로그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만드는데 이제 구조 개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쪽 관심 버튼에 대한 로그가 구조 개선을 하면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번 과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회차 목록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다 보면은 개발이나 QA에서 모두 놓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 보통 배포 후에 다른 팀에서 연락이 오거나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포 후에 유실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저희 팀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은 크게는 세 가지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내야 될 로그를 정의를 하고 이 보내야 될 로그와 실제 보낸 로그를 비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를 개발이나 QA에서 인지할 수 있는 UI를 만든다.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을 했고 첫 번째 있는 이 보내야 할 로그 정의에 대해서는 그 웹툰에서 보내는 모든 로그를 일단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활용을 해서 정의한 거고 이 데이터들은 IIMS에서 웹툰 앱에 보내지는 로그를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한 부분도 있고요. 직접 수기로 작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앱에서 보낼 수 있는 로그들과 그 로그가 가는 화면들이 이제 쭉쭉 정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로그가 유실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UI인데요. 이 부분은 플리퍼라는 앱을 통해서 개발됐습니다. 플리퍼로 결정한 이유는 개발뿐만 아니라 QA에서 테스트하실 때 이 플러그인만 다운로드 받으면 저희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플리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WK 로그 테스터라는 플러그인이 설치된 모습이고 이제 가운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해당 화면에서 수행되어야 될 로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보면 패스드라고 된 거는 이 화면에서 정의된 로그가 실제로 발생한 거고 untested는 발생하지 않은 항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안드로이드로 따지면 로그캣 같은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가 이 unknown이라는 로그가 뜬다면 개발자한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로그 유실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로그 누락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QA에서도 이 플리퍼 플러그인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면서 실제로 리소스가 좀 절감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조 개선 같이 대규모의 수정을 할 때도 개발자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모든 로그에 대한 정의가 스프레드시트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화면을 개발할 때 그 로그들은 스프레드시트에 추가를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방향은 기획에서 이런 스프레드시트를 관리하고 저희가 실시간 연동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체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iOS도 고려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iOS는 빌드 앱에서 플리퍼를 사용할 수 없는 이슈가 있어서 일단 현재는 안드로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iOS도 사용이 가능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되지 않은 뭔가 새로운 타입의 로그를 보내야 되면은 앱에서는 그 새로운 타입에 대해서 코드를 좀 더 추가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도 앱에서 최소한의 변경으로 아니면은 아예 변경이 없이 새로운 타입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는 로그를 사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보내는 경우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그 첫 스텝이라서 좋은 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노출 로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클릭 로그 외에도 노출 로그를 많이 요청 주십니다. 가령 왼쪽처럼 특정 아이템이 100% 노출되었을 때 로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로그 요청이 초기에 얼마 없었을 때는 리사이클러 뷰에 스크롤 리스너를 추가해서 스크롤이 변경될 때 퍼센트를 계산해서 만족하면 로그를 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스크롤 리스너로 달 수 없는 컴포넌트, 예를 들면은 단일 뷰라든지 아니면 커스텀 뷰 같은 노출 로그에 대해서도 로그를 보내달라 요청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존이랑 다르게 1초 이상이라는 또 시간과 관련된 조건을 요청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출 로그들이 여러 군데 생겨나면서 로그에 대한 로직들이 파편화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뷰에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구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통구조로 이제 노출 로그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입니다. 이 노출 로그 검사는 대상 뷰가 움직이는 순간마다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그림처럼 100%에서 아주 살짝만 움직여서 99%가 노출되면 이 순간은 유효 노출이 이제 만족 안 하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 100%인 시점과 변해서 99%가 되는 그 시간을 기록해서 노출 시간을 검증하는 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다가 플로우 형태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플로우 형태로 했을 때 장점은 데이터를 좀 원하는 형태로 매핑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어서 플로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프레션 트래커가 탄생했습니다. 큰 동작은 뷰가 변하면 검사해야 될 그 대상 뷰들의 노출 정도를 기록을 하고, 조건이 만족하는 대상을 플로우로 방출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임프레션 컬렉터 부분이 UI에서 컬렉트를 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로직이 돌면서 여기 임프레션 체커에서 그 타겟 뷰가 노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을 이 플로우로 계속 반환을 해주는 것이죠.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설계도를 그렸는데, 이 설계도 내에서는 모든 의존 방향이 코어 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의 변환이 일어나더라도 코어 쪽에 최대한 수정이 없도록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예제인데요. 단일 뷰랑 리사이클러 뷰, 커스텀 뷰에 대해서 간단히 붙일 수 있도록 구현이 됐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 예시처럼 단일 뷰를 쓸 때는 뷰를 트래커로 만들어서 그 뷰가 노출될 시간이랑 비율을 적은 다음에 컬렉트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고,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경우는 보통은 뷰홀더에서 아이템을 만들기 때문에 뷰홀더 쪽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 임프레션 캡처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만 구현해주면은 외부에서 리사이클러 뷰를 트래커로 만들고 컬렉트를 하면은 이 뷰홀더에서 캡처된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예제에 나온 것처럼 중점 리사이클러 뷰가 있는 경우에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임프레션 트래커를 만들게 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효과는 구현부가 단순해지면서 유효 노출 개발하는 데 공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효 노출들의 로직이 한 곳에서 관리되면서 이제 관리 포인트도 줄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컴포즈입니다. 현재 웹툰 앱은 컴포즈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도입된다면 컴포즈 컴포넌트도 이 임프레션 트래커를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그와 관련된 세 가지 에피소드를 모두 공유드렸습니다. 저희 팀 남현님께서 로그 업로더와 로그 와처를 구현을 해주셔서 같이 공유드리고요. 나중에 저희 팀처럼 로그를 많이 보내게 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